지리산 일대 산림지역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4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정읍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정읍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장 폐쇄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용의자는 7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리산 일대 산림지역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기관인 남원시 관계자들은 적법하게 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산내면 일대 한 산림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71만 4천 제곱미터의 산림지역이 개발 행위를 통해 밭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지역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 행위 전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 행위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공장 허가 하다못해 조그만 소마고간 하나 지어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건데 진입도로가 없는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 산림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이 같은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경우 허가 당시 진입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관계자는 임야 개발 당시에 진입로와 비슷한 임도가 개설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길은 이렇게 나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산소 가는 데는 다 길을 내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남원시 관계자는 개발 행위가 진행된 곳은 진입로 개설 허가를 포함해 모두 적법하게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준모든 산지로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진입로 포함해서 같이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산림 개발이 진행됐던 현장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부적절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을 경우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9일 95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27명, 정읍 55명, 김제 25명, 부안 23명 등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1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4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정읍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정읍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읍시 옹동면 일대 주민들은 20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옹동면 일대 골재 선별 토석 채취 업체로 인한 사고 위험과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또 퇴비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해당 공장 폐쇄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 등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게 해 7,3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라북도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특히 강원, 제주 등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지역들은 모두 선거철을 맞아 실익을 하나 이상 생겼는데요. 하지만 유독 전북만 대선과 지선 전국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데다 광주, 전남, 이중대 콤플렉스의 영향으로 초광역권 논의에서 유독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는 법안이 최근 마련됐지만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 충청, 강원 등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물 보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 구도가 팽팽한 강원과 충청권은 이번 지선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청주는 수도권과의 인접성, 행정구역 통합, 국제공항 조성으로 전주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전북과 강원이었는데 강원은 최근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원 사격 속에 특별자치도 승격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후보들의 가장 큰 고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신인의 경우가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선거운동을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부산 기장군 의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줍니다. 홍성군 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아이들 동심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우리 배트맨과 제가 함께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선거운동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녹색 어머니나 여기 교통지도 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분 동안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2030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원 후보는 지구방위대 참여있기가 큰 인기를 끌자 지지자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30, 40대 젊은 후보들이 방위대 참여있기에 동참했는데 젊은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개소식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청년의 신선한 관점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공천 과정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당 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탈락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대위는 자신의 이익을 좇아 당과의 약속을 어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바깥거리가 정당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선 유명 정치인들의 행보와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들은 토론과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와 정당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보다 후보자들 간 공방과 같은 모습을 더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흑색 선거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투표하기 전 내가 사는 지역의 선거 후보자들이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공약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과 방송 토론, 대담, 언론기사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책 공약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무소속 신성우 김제시장 후보가 대동사회와 대전환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신 후보는 마을 지자체와 농산물 유통망 확대, 백구특장 산업혁신 산업도시 조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밀육종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농축산업 생산방식 전환과 교육혁신, 농업 관련 대학 유치, 국가정원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안군 뽕 영농조합법인 농가들이 무소속 김성수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고 김 후보 측은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종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읍면동 대표 13인은 부안 농업을 가장 잘 알고 생산부터 가공, 판로까지 책임질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안 참뽕이 행정이 무관심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품질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과 유통센터, 냉동시설 설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부안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수소 시범도시 조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권 후보는 수소를 지역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단지 내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수소 생산,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연구와 실증, 수소 산업 생산과 집적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